자, 오늘 이제 미적분 2 처음 들어가는 날입니다. 자, 총 미적분 2는 4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4개 챕터가 첫 번째 챕터가 지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지수랑 로그는 우리가 저희 수투에서 배웠지? 수투에서 배웠던 적이 있는데 이거 함수로 볼 거고, 우리가 극한이랑 미분을 이제 미적분 1에서 배웠단 말이야. 그럼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운 후에 그들의 극한 또 미분법, 나중에 하면 적분까지 할 겁니다. 지수 로그를요. 그죠? 네, 그거를 이제 쭉 나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챕터 2 가면은 삼각함수라는 걸 다룰 거거든. 그게 너희들 중학교 3학년 때 다뤘던 거지. 근데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거야. 옛날에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었는데 이과 쪽으로만 넘어왔어 완전히. 그리고 되게 간략해졌으니까 잘 따라오면은 이제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챕터 3은 미분이야. 좀 더 복잡한 함수들의 미분이겠지. 그리고 4는 적분이야. 이렇게 하면 미적분 2가 끝난다. 알았지?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지수함수부터 봅시다. 오늘의 목표는 그래서 지수함수입니다. 자, 1번 지수함수의 정의.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그림을 갖고 왔는데 어떤 식이 있다고 해보자. 자, 쓰세요. y는 2의 x, 지수의 x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너희들이 잘 알다시피 얘가 지수지? 그럼 여기는 뭐야? 밑이라 그러는데 이 지수함수는 밑이 상수로 고정돼 있어야 돼. 그리고 변수는 바로 이 지수가 지금 변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지금 이 식은? 1이 되니까 0,1 찍혀 있고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2지? 그러니까 여기 1,2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1,2. 그지? 우리 2 대입하면은 당연히 4겠지. 그러면 함수값을 보면은 얘 1이었지. 근데 하나 커질 때마다 2배 되고 여기 2배 되는 거 보여? 지수기 때문에. 거꾸로 요 방향으로는 2배씩 이제 함수값이 커져 가는데 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여기는? 이제 2에 마이너스 1승이 되니까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봐. 그렇지. 이거 사실상 4분의 1이지?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뭐지? 2분의 1씩 곱해지는 거. 절반씩 줄어드는 형태가 될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점들, 자연수들만 정수들만 몇 개 넣어봤고 이걸 실수로 좀 확장시키면 다음과 같이, 그지? 어때? 연속된 곡선의 형태를 이루겠지? 이게 바로 지수함수입니다. 별거 아니죠? 자, 따라서 지수함수를 한번 정의를 해보면, 자, 좀 지우시고요. 자, 지수함수는요, 이런 형태로 표현됩니다. y는 a의 x 이런 형태로 표현되고요. 너희들이 지금 배우는 지수함수는 요 밑이라 그러지? 이 밑이 상수여야 돼 반드시. 밑도 이런 식으로는 이제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sin x 전체 x승 이런 거.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좀 복잡한 복잡하다기보다는 변형 문제를 풀 때 조금 들어갈 수 있으나 나중에 여기다 ln이라는 걸 씌워가지고 미분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밑은 상수시고요. 조건이 있죠. 밑 조건. 우리 지수함수 예전에 배웠을 때 밑 조건 뭐였죠? a는 반드시 양수이면서 1이면 안 됩니다. 알았죠? 네, 요게 지금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렇게 되시고요. 정의역이 바로 이제 이 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만든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수 함수입니다. 자, 그렇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지. 예를 들면 뭐 방금 전에 봤던 이 x승 같은 거 말고 이렇게 3분의 1의 x도 가능한 거야. 왜? 밑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잖아. 사실상. 그렇게 되면 얘는 사실상 3의 마이너스 1승의 x승이니까 3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지. 다 지수 함수고요. 밑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루트 2의 x승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근데 루트 2라는 거는 우리 수투에서 배웠지만 2분의 1승으로 지수로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게 다 지수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수 정의를 해봤고요.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음 중 지수함수인 것만 고르시오라 그랬는데 기억은 이제 맞지. 근데 니은은 어때? 아니죠. 왜냐면 이제 밑이 뭐야? 변수고 오히려 지수가 고정돼 있지. 이건 이제 뭐야? 그 다항함수입니다. 당연히 알겠지만 자, 디귿은
아니죠. 왜냐면 밑조건이 뭐죠? 그렇죠. 밑조건이 지금 양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이고, 밑조건이 양수, 0보다 크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지수함수가 아니야. 정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죠? 이게 사실상 이제 2분의 1이지? 0보다 크니까 돼. 그지? 우리 마찬가지로 얘는 어때? 그죠? 0보다 크지? 뭐 2분의 7의 사실상 x승일 텐데 얘도 다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 답은 간단하게 기억, 리을 미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조금만 잠깐만 좀 필기를 하시고 위에 쪽에요. 문제 좀 한번 보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요. 자,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인데 여기 잘 보세요. 자, a가 1보다 클 때 지수함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증가함수입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예는 뭐겠지? 아래 나와 있는 2의 x승이야. 그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때 함수값은 자, 2에다가 마이너스 1승 올리면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2에 0 대입하면 1이지? 2에 1승은 2지? 그러면 2에 2승은 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때? 그치? 곱하기 2배씩 정의역 1 늘어날 때마다 어때? 증가를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지수 함수고 특징은 뭐냐면 이제 밑에 해당되는 a가 1보다 커야 돼. 그래야 점점 증가하는 함수 그려질 거야. 그리고 끝쪽에 가면은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1, 2, 4, 그 다음 8, 16, 32, 64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지. 그러니까 급격하게 폭발할 거야.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 근데 만약에 A가 0과 1 사이에 있잖아.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그렇죠. Y는 2분의 1승이죠. 요 놈의 X승 하시면 되는 거야. 그 1 대입하면 2분의 1이지. 그냥 2분의 1에 1이 2분의 1이고 예, 2분의 1에 제곱을 하면 당연히 4분의 1이고 2분의 1에 3승하면은 8분의 1이지. 그 결과가 어때? 점점 작아지는 것도 확인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야, 어떤 수에다가 밑이 1보다 작다며 지금.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원래 수보다 작아져 커져? 당연히 작아지지. 왜냐면 1을 곱해야 똑같아지는 거잖아.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더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누적되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엄청 작아지는 거야. 그게 이 지수함수의 형태입니다. 단 어차피 a는 0보다 크다는 게 전제되어 있지. 그러면 아무리 작아도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죠? 막 예를 들어 1억 분의 1 해도 0은 아니잖아. 0에 가까울 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이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일단 구분을 하시는 거고요. 1보다 크면 어떤 함수다? 그렇지. 증가라는 얘기고요. 1보다 작다면 감소함수다. 특히 x가 무한대로 가면 지수함수 어디로 가 이때는? 0으로 간다는 거.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a가 1보다 크잖아? 그러면 그 전에 곱해져 나가면 전에 있던 것보다 점점점 커져 간다는 얘기지. 그럼 x가 엄청 커져. 무한대로 가. 그럼 결국 a, x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무한대로 폭발해 버리는 거야. 그죠? 이 관계도 사실 뒤에서 극한 배울 때 좀 다루긴 다룰 건데 이 관계를 알아두면은 이제 밑이 1보다 크면 함수의 개형이 폭발해 버린다는 게 당연히 이해되지. 무한대로 가니까. 그리고 1보다 작으면 0으로 가기 때문에 어때? 정근선을 가지면서 x축에 무한히 붙는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미리 얘기를 좀 해둘게. 이것은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메모해둔 거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증가 감소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가 된다는 거. 자, 이 그림에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볼 텐데 이거 딱 봐도 어떤 관계 있는 것 같아? 서로 Y축 대칭 관계인데 자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래에 이제 그림을 보면 좀 더 확실해질 텐데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봐. 아이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 y는 2의 x승 있지? 그리고 2분의 1x를 한번 보자. 수식적으로만 보면 일단 2분의 1의 x승은 뭐와 같아? 2의 마이너스 x랑 같잖아. 그리고 이게 2의 x지. 그럼 얘를 만약에 fx로 둬봐. 그럼 얘는 바로 뭐야? f의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한 거지. 그럼 어떤 관계인가 수식적으로도?
이거 y는 x 대칭 관계라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그렇게 파악하셔도 좋고요. 아무튼 밑이 서로 역수 관계면 어떻다? y축 대칭 관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메모를 좀 해놓겠습니다. 언제? y축 대칭일 때 언제 그렇다고요? 밑이 역수 관계일 때는요. 즉 2랑 밑이 2인 놈이랑 2분의 1인 놈은 서로 역수 관계야. 알았죠? 역수 관계니까 y축 대칭 관계라는 거 좀 메모해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한 가지 특징을 좀 더 잡으면 요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로 뭐라 그랬지? 밑에 따라서 증가냐 감소가 판단되기 때문에 어떤 지수함수를 보면 무조건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부터 판단해야 돼. 먼저. 그리고 서로 y축 대칭이라는 건 사실 약간 감초 이런 걸 감초 역할 그러니까 뭐 좀 추가로 그냥 알려준 것. 그리고 무한대로 갈 때 뭐 이제 0으로 간다 이제 무한대로 간다 얘기도 좀 해줬죠. 근데 요건 좀 알아둬야 돼. 뭔데? 되게 간단한 건데 x가 0이면 밑이 뭐든지 간에 a의 0승이니까 1, 즉 0,1을 반드시 지나 평행이동하기 전에는 기본꼴에는 그러니까 요거 좀 알아두세요. 0,1을 반드시 지납니다.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이 얘기를 왜 지금 해뒀냐면 아래에 있는 이제 그래프를 봐야 돼. 뭐냐면 자 위에다 써놓으세요. 밑의 변화와 그래프 관계를 아셔야 돼. 즉 밑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왼쪽 그래프를 보면 밑이 4, 3, 2로 바뀌지. 자 근데 공통점은 뭐야? 다 어디 지난다고? 그렇지 0,1을 지나야 돼. 그런 상태에서 0,1을 오른쪽만 봐. 그러니까 x가 0보다 클 때만 확인해 봐봐. 그러면 다 어떻게 되니? 밑이 크면 함수값도 크다. 밑이 크면 크다. 그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왼쪽 방향으로 가봐. 그럼 어때? 대소관계 역전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봐봐. 이게 4의 x승은 x가 1 커질 때마다 곱하기 4를 하는 거지. 근데 반면에 여기로 가면 뭐 하는 거야? 곱하기 4분의 1을 해주는 거지. 근데 3은 밑이 3이면 곱하기 3배를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곱하기 4가 커지겠지. 왜냐하면 x 0,1을 반드시 지나기 때문이야. 모든 점들이, 모든 함수들이.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얘는 어떻게 돼? 곱하기 3분의 1 하니까 덜 줄어들지. 밑이 3이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더 커져. 왼쪽 방향으로 가면. 0보다 작아지면은 이걸 다 세세하게 기억하기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하라고? 밑이 크면 크다로 기억을 해놔. 언제? x가 0보다 클 때는. 이해되지? 그리고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 대소관계가 역전된다는 거 정도로 기억해두면 좀 이해가 빠르거든. 그러니까 꼭 기억해 놓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 갖고 나중에 어떤 지수 표현들 대소관계 다 볼 거란 말이야. 꼭 알아놔야 돼. 밑이 크면 큰 거야. 근데 x0보다 작아지면 반대 방향으로 가면 뒤집혀 그 관계가. 그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 자 반면에 이거 잘 봐. 밑이 1보다 작은 경우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인데 당연히 밑은 2분의 1이 제일 크다. 그 다음에 3분의 1이 크고 그 다음에 4분의 1이 제일 작아 세 개 비교하면 이런 상태에서 0보다 큰 거 봐. 요 방향을 봐. 누가 제일 커? 그지? 역시 밑이 큰 놈이 큰 거야. 그지? 그리고 깔린다. 물론 이들은 다 공통점이 뭐야? A가 1보다 다 작다는 전제 하에서 비교한 거야 서로. 여전히 이게 성립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만 기억해 놓으면 돼. 지수함수 그릴 때 밑이 크면 큰 거야. 알았지? 그리고 역전이 된다 뒤쪽에서는. 그거만 기억해 놓으면 그리긴 되게 쉬워. 이제 크면 큰 거야. 크면 큰 거 잊으면 안 돼. 이 밑이 크면 큰 거야. 따라서 밑이 큰지 1보다 큰지 작은지 일단 그리고 서로 대소관계 비교했을 때 어떤 밑이 더 큰지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요거 제목 좀 적어 두시고요. 네, 요 내용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밑이 크면 크다라는 얘기 꼭 기억해 둡니다. 그래프 그릴 때 이해를 할 때 되게 중요하다.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수함수 주어졌는데 그냥 이제 a가 0보다 큰 밑쪽 것만 지금 주어진 상태야. 자, 기억 봅시다.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자, 어떻게 읽어야 돼? 함수값이 항상 양수냐고 물어봤지. 자, 근데 기억에서 a가 지금 1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
근데 a가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진다고? 무한히 폭발하는 형태. 이때는 감소해서 0에 붙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이런 형태인데 어느 경우든 x축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큰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밑조건 자체에 밑이 0보다 크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수를 넣어도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상으로는 x축 위에 있어야 돼. 무조건 지수 함수. 평행이동하기 전에는. 자, 근데 니은을 보시면 x값이 증가하면 y값, fx도 증가한다는 얘기는 니은에서는 어떤 표현이지 이게? 증가함수니라고 그랬지? 항상 증가함수는 아니죠. 어느 경우에만 a가 1보다 클 때만 증가야. 알지? 그 얘기 없으니까 틀린 거고요. 자, 디귿을 보시면 요 표현은 어떤 표현이죠?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읽어야 돼.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라고 읽어야 돼. 정의역 다르면 함수값이 무조건 달라야 돼. 어떤 함수야 이거? 헷갈리지, 그지? 자, 요 표현에 밑줄 쳐놓고요. 꼭 기억해놔 이거. 자, 아래 뭐 써놓을까요? 뭐라고? 정의역이 다르면 그렇지? 함수값도 다르다고 읽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위로 볼록인 함수 봐봐. 두 점의 x좌표가 같아 틀려. 다르지, x좌표는. x좌표가 다른데 함수값이 어때? 일치해야지.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올라갔다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 같은 게 생긴단 말이지. 마찬가지지. 감소하다 증가하면 언젠가는 함수값이 같은 게 생기니까 이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시고요. 단조롭게 증가만 하든지요. 또는 단조롭게 감소를 해야만 감소만 계속 해야만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값과 같은 함수값이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단조 감소 또는 단조 증가만 하게 되고요. 이러한 함수를 뭐라 그런다? 1대1 함수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1대1 함수의 정의고요. 1대1 함수의 특징이 바로 단조 증가, 단조 감소인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정의야 1대1 함수의. 그리고 이거는 그놈의 성질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는데 맞나요? 그쵸? 단조 증가만 하든지 단조롭게 감소만 하잖아.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겁니다. 즉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꼭 기억해놔. 이제 자, 3번 봅시다. 자, 다음 함수 임의의 실수 AB에 대해서 자, 요 표현은 자, 밑줄 쳐놓고 A가 B보다 크면은 FAB 무슨 표현이냐 이게? 그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자, 정의역이 커지면 함수값보다 커진다는 얘기는 증가함수의 일반적 표현입니다. 자, 그럼 증가함수. 자, 근데 보기가 다 지수함수로 되어 있지? 지수함수가 증가함수려면 밑이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됩니다. 뭐 고르시면 되겠는데. 자, 1번은 밑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정의대로 만들어주려면 반드시 지수를 그냥 x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2분의 1이죠. 자, 2번은 2분의 1. 3번은 3이죠. 그러니까 얘 지수를 x로 만들면 그냥 3이 되니까 답은 그냥 3번이야. 그치? 간단하게. 4번도 안 되고 당연히 5번도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 간단한 아주 뭐 문제라고는 할 수도 없는 허접한 썰렁한. 자, 다음 지수함수의 평형이동, 대칭이동입니다. 자, 먼저 아주 간단하게 평행이동부터 하겠습니다. 자, 근데 너희들이 그 수원 말미에 평행이동의 일반적 표현에 대해서 받은 적이 있거든. 어떻게 했죠? 자, 이게 지수함수든 3차 함수는 상관없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한다면 함수식 y는 fx에다가 어떤 짓을 해줘야 돼? y 대신에는 y 빼기 n을 대입해 주고요. 그래서 x 대신에는 x 빼기 m을 대입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지수함수지? 그러니까 y는 ax인데
mn만큼 이동하면 y 빼기 n은 a의 x 마이너스 m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은 함수식은 y는으로 정리해주는 거 좋아하니까 얘만 이제 넘기면 이제 플러스 n이 되겠지 뭐. 그럼 끝이야 그게.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지만 좀 보면 될 텐데 그래프가 원래 평행이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0,1을 지나면서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y는 ax 이렇게 될 텐데 a가 1보다 클 때 평행이동 뭐 그만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물론 이 점은 뭘 어디로 이동하겠냐? m, n만큼 이동을 할 테니까 mn만큼 이 점의 좌표는 뭐 굳이 써준다고 하면 m, 1 플러스 n 정도 되겠지 뭐 그지? 그렇게 이동할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요거야. 바로 요 x축인데 왜? 봐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 방향으로 가면 x축에 무한히 가까워지지만 만나진 않지. 이런 선을 점근선이라 하거든. 점근선도 같이 이동을 해줘야지 사실은. 그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m만큼 이동을 해줬지. 자 그럼 점근선이 어떻게 찍히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뜨드드드드드드 이동한 만큼 이동량만큼 그지? y는 n이라는 점근선이 찍혀준 상태에서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거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일단 수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 그리고 뭐 점근선 정도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점근선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점근선은 y는 n이 될 거야. 만약에 이런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식 쓰고 그다음에 뭐 그래프도 뭐 한번 그려보시고 그다음에 뭐 필기를 좀 하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봐봐. 우리 보통 함수를 맨 처음에 배울 때 뭐 하냐면 정의역은 어디고 시역은 어딘지 이런 걸 좀 보지. 그러면 일단 평행이동하기 전에 x는 그냥 실수야. 그지? 실수 그냥 아무거나 대입하면 돼. 근데 치역 y는 어떻게 돼? 그지? 양의 실수니까 0보다 크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점근선은 뭐다? x축이지? 그러니까 y는 0이라 표현하면 되지. x축이야. 자, 근데 평행이동하게 되면은 정의역은 여전히 실수야. 변함이 없어. 근데 치역은 그렇죠. 점근선 자체가 y는 n으로 바뀌지. 그러니까 함수 전체가 치역이 n보다 크면 돼요, 그냥. 그죠? 그거만 일단 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평행이동은 끝났어. 너무 쉬우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대칭이동이지. 대칭이동을 좀 보면은 자 y는 a에 x가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럼 얘를 만약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니?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고 치면은 이 위에 있는 점을 다 어떻게 이동시키겠다는 얘기야? 손해발 내려 찍어서 길이 같게 여기 찍겠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가 x, y일 때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x, 마이너스 y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상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쳐넣는 거야. 이해됐죠? 따라서 이제 이 대칭 이동 결과 얘일 텐데 얘는 y는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ax인데 보통 이제 여기로 마이너스 1로 넘겨 쓰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그냥 마이너스 붙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마이너스 ax 이렇게. 자, 근데 y축 대칭은 어떻게 되겠어? y축 대칭. 그죠? 왜냐하면 이제 y축 이렇게 있으면 원래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을 텐데 y축 대칭 시킨다는 것의 의미는 이 위에 있는 점을 또 y축에 내려 찍어서 이 길이만큼 또 보낸 다음에 똑같은 길이만큼의 점 찍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대칭이동의 결과인 이놈은요. 당연히 x좌표가 마이너스 x로 바뀌겠지, 그지?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y는 a의 마이너스 x니까 아까 선생님이 2분의 1 x랑 y는 2x랑
y축 대칭이라 얘기했던 게 완전히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 한번 해볼까?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사실은 x축 대칭이랑 y축 대칭을 다 하는 거야. 둘 다. 한 번씩. 자, 그럼 어떻게 그려지겠냐? 만약에 이렇게 있던 놈을 이 위에 있는 점을 한번 대칭시키고 y축으로. 그죠? 그 다음에 x축으로 대칭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두 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래프는 약간 조금 희한하게 그려지긴 하겠지, 그지? 이게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그래서 이 점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완전 길이 같아야 돼. 이렇게. 이해됐죠? 이게 원점 대칭이고요. 저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저 따위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죠? x축 대칭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야. 이거는 안 그려도 돼.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식만 알아두면 돼. 이 원점 대칭은. 참고로 지수함수는 원점 대칭을 거의 안 해요. 알지? 그러니까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다는 거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을 거고 그다음에 뭐 사실 처음 가르칠 때는 또 이 대칭 이동 한 놈들 있지. 그놈들의 무슨 뭐 치역이 어떻고 다 따지긴 하는데 그림 보면 알잖아. 그릴 줄 알면 돼. 선생님 생각에는. 그러니까 일단 자 요식, 요식, 요식이고요. 절대 외울 대상은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근데 한번 처음 배우니까 한 번만 뭐 그려보고 정리를 하고 그다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을 하자. 자, 얘인데 이것도 자 정리해놔. 예를 들어서 y는 2의 x가 있더라. 자, 그런데 자, y는 2의 x 빼기 3 플러스 1이야.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든 거지? 그렇지, x축으로 3,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좋아, 워밍업이야. 자, y는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1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한 거지? 그렇지, y축 대칭 먼저 해야 돼. y축 대칭을 하고 그 다음에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있는데 대칭시키고 걔를 1만큼 올린 거니까 이렇게 돼야 돼. 최종적인 건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이거요. 뭐 2의 x승 플러스 이거 2의 x승분의 1 뭐죠? 그렇죠. 사실은 뭐와 같다? 사실 이거 2분의 1의 x고 이것은 2의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뭘 한 거다? y축 대칭을 시킨 거야. 자, 근데 또 이거를 있잖아. 자, y는 8 곱하기 2x. 이거는 뭐죠? 8은 2의 3승이죠? 곱하기 2의 x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 따라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뭐지? y는 2의 2x. 이거는 뭐죠? 이것은 사실상 4의 x승과 같지? 그러니까 얘는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으로 못 구하는 거야. 이거는 관계가 없는 식이야. 그러니까 관계 있어 보이지만 자, 마지막 하나 끝판왕이 있어. 하나 끝판왕. 자, y는 3 곱하기 2x. 자, 요거 처리 어떻게 하냐 잘 봐. 자, 아까 8은 어떻냐? 2에 겉없으니까 계산이 됐지. 근데 3은 안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뭐냐면 억지로 밑을 2인 지수로 바꾸는 거야. 3을. 뭘 이용해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우리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지. 밑이 a인 지수함수의 지수에다가 밑이 a인 로그를 쳐넣잖아. 이렇게. 그럼 뭐가 나와? b가 나오지. 이걸 거꾸로 쓰는 거야. 자, 그러면 밑이 2인 놈으로 바꿔주면 로그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2에 3으로 바꿔주는 거야. 곱하기 x지. 그 말은 지수의 계산에 의해서 x 플러스 로그 2에 3 이렇게 붙는 거 보이세요? 그 말은 저 가장 기본적인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에 3만큼 이동시킨 거야.
선생님 마이너스 로그 2의 3은 뭔가요? 대강 1점 어쩌고인 값이야. 나도 잘 몰라 정확히는. 그지? 그러니까 아무튼 해석은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행이동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돼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저 기본 형태를 이동시키거나 대칭시켜서. 오케이? 자, 저거 정리합니다. 요거 좀 알아놓으세요. 이제 우린 이과니까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가자. 자, 함수에 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라 그랬는데 주어진 게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이지?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정리할 것도 별로 없고요. 뭐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로 묶어야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든 거야? 일단은 가장 기본 형태부터 시작을 해야겠지. 얘를 어떻게 만든 거야? 음, 일단은 첫 번째는 뭐를 한 게 좋겠습니까? 평행이동부터 하는 것도 평행이동. 얼마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럼 이게 y는 2x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리고 한 번 더. 이 놈 전체를 대칭이동, y축 대칭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지겠냐? 원래는 0,1을 지나는 증가함수일 거야. 자, 그런데 평행이동 시켜주세요.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하겠지? 이렇게 됐다가 다시 얘를 y축 대칭 시키니까 이래야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요 놈이야.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거, 요 놈을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자 기억지문 뭐 당연하죠. 기억은 맞죠, 그죠? 왜냐면 y축 방향으로 이동이 없기 때문에 함수 fx 자체는 양수가 맞습니다. 자, 니은 fx는 그래프는 y는 이 x를 y축 대칭 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다. 아니죠? 아니라 x 어 다시 y축 대칭 이동시키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한 거다. 요거 맞나요?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죠, 그죠? 무슨 얘기다? 자, 봐봐. y축으로 이동을 먼저 시키면 요거지. 그 다음 이걸 다시 x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켜도 상관없죠.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이동의 순서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억리는 다 맞는 게 되겠습니다. 디귿 x 증가 시 y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게 감소한 수인지를 묻는 거지. 감소한 수 맞죠? 그래 보니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억리는 디귿 맞고요. 자, 얘를 이렇게 변형시켜 보시고 식을 변형시킨 후 그래프 그려서 푸셔야 돼요. 해보세요. 자, 봅시다. 자, 5번 보시면요. 자, y는 밑이 5인 지수인데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그 형태.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겹쳐진다는 거에 밑줄 치시고 겹쳐질 수 있으면 무조건 이거야. 뭐가 같아야 돼? 밑이 같다 라고 써놓으세요. 밑이 제일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지수함수에서는. 자, 봅시다. 기억은 어때? 앞에 있는 이 2분의 1 곱하기 5의 x인데 요 2분의 1 처리를 해줘야 돼. 이대로 두면 안 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억지로 밑이 5인 지수로 바꾼다. 그리고 어떻게? 로그 2분의 1에 이거 5의 2분의 1 해야 되죠? 곱하기 5의 x니까 사실상 5의 x 플러스 로그 5의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지? 얘를 조금 손을 봐주면 예쁘게 x 빼기 로그 5의 2지. 그리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로그 5의 2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맞다. 기억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자, 니은은 어때? 니은은 예뻐 보이지? 앞에는 루트 5가 5의 2분의 1승이니까. 근데 곱하기 뭐가 있어? 5의 2x지? 얘 때문에 안 돼. 왜냐면 얘가 실제적으로는 밑이 뭔 거야? 그렇지. 밑이 25인 지수함수인 거야. 밑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니은은요. 그러니까 꺼져.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디귿은 어떻게 되겠지? 디귿은 y는 사실상 2 곱하기 5의 x 플러스 4인데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 평행 이동으로 평이로 처리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밑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디귿도 맞습니다. 물론 얘도 이제 로그로 바꿔주면 되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 이제 알지?
그지? 어떻게 하는지 답은 기억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한 번 정도 바꿔보세요. 저렇게 이렇게 하고 6번 가겠습니다. 가자. 자, 6번 보시면요. 자, y는 3x가 있는데 이놈을 p만큼 이동시켰더니 y는 2분의 3x가 된단다. 가자. 앞에 있는 2분의 1 곱하기 3의 x지. 자, 어, 상수 곱해져 있으면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다? 그지? 밑이 3인 로그로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즉 평행이동 값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얘가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지? 마이너스 로그 2의 3의 2죠? 그럼 평행이동 한 p 값은 바로 뭐다? 그지? 로그 3의 2만큼 이동한 거니까 답이 4번에 있죠 정확히. 그래서 어렵지 않더라 정도가 됩니다. 끝입니다 이게. 자 이제 내려가서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 이제 볼 텐데 자 대소관계 판정이야. 자 그러니까 좀 필기 좀 해놓습니다. 자 지수끼리 대소를 결정을 할 때는 첫 번째 만약에 밑을 통일시킬 수 있잖아. 미통일시킬 수 있으면 미통일 하세요. 근데 미통일이 안 돼. 그럼 뭘 관찰해야 돼? 지수가 통일될 수 있는지를 봐서 지수 통일을 하세요. 근데 이것도 안 되잖아. 이것도 안 돼.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세 번째는 그냥 각자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 관찰해야 돼. 이게 철칙이야. 그리고 미통일하고 지수 통일하잖아. 통일한 후에 그래프 관찰하는 거야. 알았죠? 아무튼 간에 결론은 뭐야?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 관찰하라는 얘기야. 알았죠? 어느 경우든 그래프를 관찰을 해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그래프 관찰할 때는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뭐라고? 아까도 얘기했지. 밑이 크면 함수값도 크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는 밑이 1보다 작은지 큰지 상관없이 y축의 오른쪽에서 무조건 성립합니다. 알았죠? 요거 갖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좀 보고 좀 볼 텐데 자, 요거는 조금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문제를 먼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 문제 봐봐. 문제부터. 이거 문제부터 먼저 봅시다. 요 대소관계를 보래. 그러니까. 그지? 자, 이거는 일단 관찰을 잘 해봐. 밑 통일 가능해? 밑 가능하잖아. 2, 4, 8이니까 2의 지금 겉없수들이잖아. 밑 통일 가능은 제일 쉬운 거야. 밑 통일 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얘는 2의 2분의 1승 그대로고 2의 3분의 2승이지. 2의 4분의 3승인지. 자, 그러면 사실상 y는 2의 x승에다가 지금 대입한 거지. 자, 근데 얘는 어떤 함수야? 증가의 함수야? 증가지? 그러니까 함수값이 아니 정의역이 큰 놈이 더 커 그냥. 그러니까 끝이야 답이 이거야. 끝. 어쩔? 그러니까 몇 번이냐 그러면 1번. 그죠? 1번이 답이죠. 그죠? 뭐 장난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쇼. 자, 다시 개념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아까 필기 한 거 있지? 거기에 첫 번째 해당되는 게 바로 미통일이었죠. 미통일 되는 거 바로 아까 그거였어. 근데 지수 통일을 해야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비교를 해보랍니다. 루트 2의 3승 그 다음에 잠깐만 이렇게 쉬운 거밖에 없어 젠장. 이것도 미통일인데 에이씨 뭐야 다 밑으로 통일돼 버리잖아. 아 짱나게 씨. 이렇게 있고 그러면 뭐 해볼까? 5에 루트에 3 해볼까 이렇게? 이제 만약 이런 놈들이 있다 쳐 그냥. 자 그럼 얘는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얘는 2분의 3이죠? 얘는 5의 2분의 3이고요. 자 그럼 밑이 누가 더 커? 일단 지수 통일해 놓고 5가 더 크지? 그럼 아까 얘기했지? 밑이 크면 크다. 얘가 5야. 얘는 2인 놈이야. 근데 어때? 이 정의역도 다 양수지. 그러니까 누가 큰 거야? 당연히 5인 놈이 큰 거야. 근데 얘랑 비교를 해보시오. 뭐랑? 2의 마이너스 2분의 3.
5의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자, 그래프를 좀 다시 그릴게. 좀 대충 그리면 안 되지, 선생님이 돼서, 그지? 쫙 이렇게 되고, 으악에서 대소관계 역전돼서 이렇게 올라갈 테고, 얘가 5의 x승일 텐데, 자, 둘 다 정의역이 그 양수일 때, 얘는 당연히 밑이 큰 놈이 컸단 말이야. 근데 지금처럼 음수이면 어떻게 되죠? 대소관계가 역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집힙니다. 그죠? 요거를 좀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렇게 두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래 그래프에서 할 말이 좀 있어. 어느 경우냐면 만약에 조건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거야, 지금. 2의 A랑 3의 B가 같다. 라고 난 전제 하에서 A가 크니 B가 크니 A와 B 대소를 비교해 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이해됐지? 이게 굉장히 곤란해, 이럴 때는. 밑도 통일 못 시키고 지도 통일 못 시킵니다, 이때는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걸 그렇죠. 그래프를 그래서 관찰을 해야 돼. 자, 보시면 일단 두 가지로 쪼개서 해야 됩니다. A와 B 모두 양수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쓱될 텐데 이게 밑이 3인 놈, 2인 놈일 텐데 A를 아무데나 잡아봐. 그지? 그럼 이게 2의 A잖아? 그러면 3의 B라는 건 뭐겠어? 같아야 되지, 함수값이. 그러니까 여기야. 이게 B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당연히 B가 더 작게 될 거야, 이때는. 그지? 이때는 B보다 A가 더 크다. 뭐 갖고 하는 외워? 외우는 게 아니죠. 그려서 하는 거야. 그려서. 그치?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제 뭐 개념 원리나 이런 문제 나오지. 막 뭐 미통이라면 되고 이런 건 쉬워. 이게 문제가 안 돼, 사실상.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프를 관찰하는 것이. 자, 만약에 둘 다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그럼 어떻게 돼? 으악 이렇게 되고 슉 되고 씩 되면은 이게 y는 3x, y는 2x일 텐데 만약에 또 a 잡아봐. 그러면 밑이 a는 여기죠, 요거죠, 그죠? 툭툭 되니까 여기까지 2a지. 그 3의 b는 여기에 b여야 돼, 그지? 같으려면. 그리고 이때는 누가 더 커? 그렇지, 이때는 b가 더 클 거란 말이야. 그죠? 외우는 사람 지옥 가. 그려봐야 돼, 그려봐야 돼. 됐지? 지금 해봅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뭐 그려놓긴 했지만 뭐 사실 이 그래프를 필요 없고요. 네가 그려보는 게 중요하지, 이때는. 오케이, 해봅시다.